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과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한 데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고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는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한국과의 연결도로를 폭파한 데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이딴 도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the DPRK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and we encourage the DPRK to return to dialogue and diplomacy.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군이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폭파로 인한 한국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 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한 질문에도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하며 분명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actions by the DPRK, we have seen them continue to take steps that raise tensions,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them to take the opposite path, to reduce tensions and stop any ac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와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 전단을 살포하는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5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며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끄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거듭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다른 당사국 간의 모든 관련 소통 채널을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15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사는 공개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이달 3일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나라들이 북한을 규탄한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 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함께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apan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and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It is essenti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united and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DPRK's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of all ranges. 이치카와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벨기에와 루마니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등 유럽연합 나라들도 일제히 북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 아델라이데 마테예 유엔 주재 벨기에 1등 서기관은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 개념은 종결된 문제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over Minister Lavrov's statement tha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off the table. The DPRK's nuclear program is illegal, and the country cannot claim a status which it was not granted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t is characteristic for the current Russian short-sightedness that it is willing to undermine the NPT in exchange for the delivery of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military equipment. 코넬 페루타 유엔 주재 루마니아 대사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은 또 다른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출처를 불문하고 안보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전반적인 틀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발했습니다. Our nuclear weapons were just made and exist to defend ourselves from the U.S. nuclear threats, which lasted for more than 70 years. As such, any talk about our nuclear threats only proves a conceived hostility towards the DPRK. DPRK is a responsible nuclear weapon state and has the sovereign right to maintain its capability to cope with the ever-escalating threats from nuclear-based military bloc led by U.S. 북한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라는 것도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 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너 대사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동맹과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만들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와 한반도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국가들에 대응해야 하며 그 지역에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안정적이고 방어적이며 영내 배치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그 수가 적고 순전히 재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직접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하고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의 한 강의실. 신입생과 연구원,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행복의 발견이란 주제로 14일 북한 인권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지연 징검다리 공동대표와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탈북민인 변예은 씨와 김규리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변 씨는 어린 소녀 시절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혀
4번이나 강제 북송당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강제 북송돼 북한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함께 수감돼 있던 다른 꽃제비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도 그 아이 몫의 배급을 받아먹기 위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시체 옆에서 배급을 받아먹은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김규리 씨는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입니다. 김 씨 자신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며 임신했다가 임신 4개월째 아이를 마취도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또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임신 6개월째인 여성을 간수들의 지시로 구타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리를 딱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자다가 보면 옆에서 팍팍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다 죽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룻밤에 몇 명씩 죽어나가고. You Don't Know 2 행복의 발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됐습니다. 영화는 3부작 중 2편으로 1편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이고 2편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탈북민들이 전한 참담한 인권 유린 상황을 보고 놀라움과 슬픔으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원래 몰랐는데 이제 먼저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서 진짜 다들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1시간 20분 동안 진짜 숨소리 하나 안 들렸거든요.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행사를 공동 주최한 로렌스만 옥스퍼드 브룩스대 교수는 영국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북한 내 삶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동아시아 전역에서 듣기 힘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곳이며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사회 경제적 상황,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다론 아제모울로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가 주민들을 착취하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아제모울로 교수는 14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 확정 후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하며 분단 전에는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해 지금은 한국과 북한은 10배 이상의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 민주화 속도를 높였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한 반면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특정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나쁜 제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존슨 교수는 북한 체제는 극소수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를 통해 극소수의 지도층은 상당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구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면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포용적 성장과 빈곤 퇴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기와 탄약, 기술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5일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지금까지 북한 무기는 사거리가 그리 좋지 않고 훈련도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말하고 실제 전장에서 북한의 피드백이 들어가면 무기와 탄약, 심지어 병력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해 국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한반도에서의 미한동맹의 훈련과 준비태세는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방식에 관해 미국의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익에 따라 내릴 것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5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나온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와 관련한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들을 것이며 다만 우리의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필요를 기반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텔라비브발 단독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이 당국자는 공격 시점을 다음 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 곳곳으로 18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이스라엘의 계획된 보복 공격은 연속적인 대응 조치 가운데 하나이며 다만 이란 군사시설 타격이 미국 대선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복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복 수위 조정은 핵, 석유 시설을 목표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방침은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가 미국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해병 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15일 필리핀 서부 해안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해병대 동남아시아 지역 순환 배치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15 해병 원정대를 포함한 미국 해병 전력과 필리핀 해병대 등이 15일부터 25일까지 해양 전사들의 협력이라는 뜻의 연례 카만닥 8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협력 협의체인 연례 상호방위위원회와 안보협의위원회 활동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양국 해병 외에 한국 해병대,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영국, 호주, 프랑스 군과의 상호 운영성과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 증진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2,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필리핀 루손섬 북부와 중부, 수도 마닐라 인근과 남부 카비테 등지에서 해안 방어와 화생방 대응, 전투 의료, 인도주의 지원, 재난 구호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며 필리핀 해병대는 상륙 작전과 실사격 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앞서 한국을 제외한 6개국 함정들이 참가한 연례 사마사마 2024 해상연합훈련이 필리핀 무손섬 수빅만 인근 해안에서 실시된 데 이은 겁니다. 중국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장 부주석과 만난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번 만남은 매우 실질적이었다면서 양국 군사 당국들은 국제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벨로우소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합의한 점을 강조하면서 두 나라 간 유익한 작업과 중요하면서도 비중 있는 여러 결정문 채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두 사람이 양국 군사 관계를 심화,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의 유지를 희망했다고 말했으며 장 부주석은 올해 러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은 선린 우호 지속과 전략적 신뢰 심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급 회의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막했습니다. 15일 개막한 제23차 정부 수반 이사회에는 의장국인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 모하마드 레자 RF 이란 제1부통령, 스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수반 이사회는 SCO 정상회의 다음으로 높은 기구로 이틀간의 회의 기간 영내 주요 현안과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